안녕하세요. 전우이기록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선배님들의 응원이 이 채널을 살아있게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1970년대에 군복을 입으셨던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아마 지금 이 화면 앞에 앉아 계신 70대 어르신들 또는 그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를 들어온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18개월을 복무하고 전역합니다. 딱 1년 반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 군복을 입었던 선배님들은 어떠셨습니까? 육군 기준으로 무려 36개월, 그러니까 꼬박 3년을 나라를 위해 바치셨습니다. 해군과 공군은 더해서 39개월이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 3년이 왜 그토록 길고 가혹했는지 오늘 전우이기록에서 낱낱이 짚어드립니다. 단순한 회고가 아닙니다. 그 시절을 버텨낸 선배님들이 얼마나 강인한 분들이었는지, 그 청춘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1970년대 군생활이 유독 길고 잔인했던 이유 탑7, 7위부터 시작합니다. 7위, 박정희 공병장 이후 복무기간이 다시 늘어난 충격적인 이유.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를 향해 서울 한복판으로 침투한 사건, 바로 1.21 사태입니다. 청와대에서 불과 300m 거리까지 접근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를 경악해 했습니다. 이 사건 이전 육군 복무기간은 30개월이었습니다. 그러나 1.21 사태 직후 박정희 정부는 즉각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육군과 해병대는 다시 36개월, 해군과 공군은 무려 39개월로 대폭 늘어납니다. 복무기간이 단축된 것이 아니라 역방향으로 늘어난 한국 현대사에서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1970년대를 군번으로 맞이한 선배님들은 이 결정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미 줄어든 줄 알았던 복무기간이 갑자기 6개월씩 더해진 것입니다. 게다가 1970년대 내내 남한과 북한의 군사적 긴장은 쉬지 않았습니다. 1974년에는 서울 현충원 폭파 미수 사건, 같은 해 북한의 남침 땅굴이 처음 발견됐습니다. 1975년에는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한반도에서도 전쟁이 재발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복무기간 연장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선배님들이 마주했던 시대의 무게였습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닌, 언제 다시 총성이 울릴지 모르는 그 긴장 속에서 39개월을 버텨낸 것입니다. 6위, 병장 월급 900원. 쌀반 가마니도 못 사던 시절, 지금 2025년 기준으로 병장 월급은 205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1970년에는 얼마였을까요? 병장이 받은 월급은 900원이었습니다. 이등병은 600원, 상병은 800원. 한 달 내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대가가 이것이었습니다. 당시 물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라면 한 봉지가 20원, 자장면 한 그릇이 100원, 소주 한 병이 65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쌀 반 가마니, 그러니까 40kg이 2,880원이었습니다. 병장이 석 달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쌀반 가마니를 살 수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월급이 무려 9년 동안 거의 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973년과 1975년 두 차례 동결이 반복됐고 1979년에야 겨우 병장 기준 3,800원으로 인상됩니다. 9년 만의 인상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이 돈이 커피 한 잔 값도 안 된다고 웃을 수 있겠지만 당시 선배님들은 그 박봉으로 가족에게 편지 한 장 붙이면서 가슴을 쥐어뜯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내색하지 않고 총을 들고 초소에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 군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5위, 진급 구조의 함정. 병장은 특수한 사람만 달 수 있었다. 오늘날에는 이등병으로 입대해 전역할 때쯤 자동으로 병장 계급을 달고 나옵니다.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의 진급 체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1년에 1계급씩 진급하는 구조였습니다. 즉, 1년 차는 2등병,
2년 차가 돼야 1등병, 3년 차가 돼야 상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6개월을 꽉 채워 복무해도 대부분은 상병으로 전역했습니다. 병장 계급은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분대장이나 베트남 전쟁, 파병 요원처럼 특별한 경우에만 달 수 있는 계급이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군복을 입고 훈련을 하고 경계를 서고 모든 것을 감수했는데 전역할 때 계급장은 상병, 지금 세대가 1년 6개월 만에 병장을 달고 나오는 것과 비교하면 그 상실감이 어땠을지 짐작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전두환 정권 이후로 이 구조가 바뀌어 누구나 병장으로 전역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1970년대 선배님들은 그 이전에 복무하셨습니다. 3년을 복무하고도 계급장 하나 제대로 달지 못한 채 고향으로 돌아온 그 청춘들, 그분들의 인내와 헌신은 숫자로는 절대 표현이 안 됩니다. 4위, 짬밥의 혹독함. 보리잡곡밥과 똥국이 지배하던 식탁. 군대에서 먹는 밥을 짬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의 짬밥은 그래도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메뉴도 다양하고 단백질도 충분히 공급됩니다. 하지만 1970년대의 짬밥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기록과 참전용사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1970년대 군 급식의 기본은 보리잡곡밥이었습니다. 반찬은 하얀 무김치와 김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국은 된장을 넉넉히 쓰지 못해 맹맹하기 이를 데 없었고 병사들 사이에서는 이 국을 똥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식판도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플라스틱 식판이 전군에 완전히 보급된 것은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특히 강원도 전방에 배치된 병사들은 고생이 더 심했습니다. 강원도 부대에서는 감자가 식사의 주를 이루었는데 감자탕, 감자볶음, 감자조림, 감자찌개가 식판을 돌아가며 채웠다고 합니다. 그 시절 강원도에서 복무한 선배님들이 지금도 감자라면 학을 뗀다는 이야기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더구나 하급 부대일수록 좋은 식재료는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기가 나오는 날이면 잔칫날 같은 기분이었다고 선배님들은 회고합니다. 그 누린내 나는 고기 한 점에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것이 그 시대 병사들의 현실이었습니다. 3위, 무장공비와 마주서던 전방, 철책선의 공포. 1970년대 전방 경계 근무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실전의 긴장이었습니다. 1968년 1.2.1 사태 이후 남방한계선 철책 공사가 본격화되었고 1970년대 중반이 지나서야 전 구간의 철책이 완성됩니다. 그 이전에는 나무 산발이 같은 허술한 장벽이 전부인 구간도 많았습니다. 즉, 1970년대 초반의 전방을 지킨 선배님들은 제대로 된 철책조차 없는 상태에서 북한 무장공비와 맞서야 했습니다. 북한은 1970년대에도 소규모 무장간첩 침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973년 철원 비무장지대 총격 사건, 1974년에는 서울 현충문 폭파, 미수 사건, 같은 해 북한 남침용 땅굴 1호 발견, 1975년에는 동해 간첩선 격침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지피에 홀로 올라서 어둠 속을 응시하던 그 긴장감은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전쟁이 다시 터질 수 있다는 공포 속의 경계였습니다. 1975년 베트남이 공산화됩니다. 미군은 베트남에서 철수했고 주한미군 감축 논의도 불거졌습니다. 병사들 사이에는 우리도 베트남처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런 공기 속에서 총을 들고 철책을 지킨 것입니다. 겁이 났겠지요. 하지만 누구 하나 그 자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70년대 전방 병사들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2위, M1에서 M16으로 총 한 자루도 제대로 없던 과도기의 혼란. 지금 대한민국 병사들은 K2 소총으로 훈련받습니다. 정밀하고 가볍고 우수한 국산 무기입니다. 그러나 1970년대는 소총 하나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던 과도기의 시절이었습니다. 한국군은 6.25 전쟁 이후 오래된 미제 M1 게런드 소총을 주력으로 사용해왔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M16 소총을 공급받기 시작했지만
1970년대 내내 전 부대에 균일하게 보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대는 M16을 쥐었고 어떤 부대는 여전히 M1을 들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부대 안에서도 소총의 종류가 달라 탄약 호환이 안 되는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M1은 무거웠습니다. 총 자체 무게가 4kg이 넘는 데다 탄약과 장비까지 더하면 군장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강원도 산악 지형을 그 무게를 이고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겨울엔 손이 얼어서 방아쇠를 당기는 것조차 고역이었고 노후화된 총기는 사격 중 고장이 잦았습니다. 자주 국방을 외쳤던 박정희 정권이 K1, K2 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입니다. 하지만 결실은 1980년대에나 맺혔습니다. 1970년대를 버틴 선배님들은 그 결실이 맺히기 전 과도기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총기 하나 제대로 통일되지 않은 채로 지켜낸 분들이었습니다. 1위, 내무반의 지옥, 구타와 얼차려,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것들. 1위는 어쩌면 가장 말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전우의 기록은 이 이야기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1970년대 군 내무반은 폐쇄된 세계였습니다. 밖과 완전히 차단된 그 공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세대는 잘 모릅니다. 당시의 고참 문화는 지금과는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박정희 시대의 진급 체계상 병장은 3년을 채운 극소수에게만 허용됐고 고참일수록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 권위는 때로는 폭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맞았다. 그 시대를 복무한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가족에게 남긴 말들입니다. 손이 아니라 군화로, 군번줄로, 반합 뚜껑으로, 밤이면 갑자기 집합이 걸리고 팬티 바람으로 서 있어야 하는 얼차려가 이어졌습니다. 겨울 강원도에서 새벽에 그렇게 서 있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방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1970년대 전방부대는 면회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교통이 지금처럼 편리하지 않았고 격오지 전방까지 가족이 찾아오려면 하루 종일 걸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편지 한 장 오는 것도 며칠씩 걸렸고 전화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지금이야 스마트폰으로 가족 얼굴을 화상통화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전방의 병사는 꼬깃꼬깃 접힌 편지 한 장을 받고 내무반 구석에서 혼자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눈물을 들키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이고 총을 닦았습니다. 36개월, 길고 가혹하고 외롭고 무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버텨낸 분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그것만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시절을 직접 복무하신 선배님들 또는 아버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온 분들이라면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이 채널의 역사가 됩니다. 어떤 부대에서 몇 년도 군번으로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신지 전우의 기록이 반드시 귀하게 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버튼 누르시고 벨 아이콘까지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선배님들의 구독 한 번이 이 채널의 역사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전우의 기록은 여러분의 청춘을, 여러분의 군번을, 여러분이 지킨 이 나라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